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이전트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비서잖아요. 네. 그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야 나 지금 세제 살 건데 그냥 제일 싸고 빠른 거 그거 해서 계산해서 나 내일 쓸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일일이 쿠팡 들어가서 아니면은 뭐 이마트 들어가서 가격 비교해보고 이런 절차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아주 심리스하게 부드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디지털 머니라는 게 또 필요해요. 은행 앱 안에 들어가서 송금을 하려고 그러면 뭐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결제를 눌러가지고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다른 앱을 동원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에이전트가 확산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활동들이 필요 없는 거죠. 투자 단계에 있어서는 AI 에이전트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매매를 해줘. 아니면 뭐 이걸 사고 그 다음에 저걸 팔아줘. 라는 로직만 있으면 이제 알아서 금융 앱에서 금융 에이전트가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걸 팔까요? 그러면 인증해 주세요. 돈을 다시 보내주세요. 아니면 환불해 주세요. 디지털 머니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어허. 심리스하게 그냥 증권 앱을 왔다가 은행 앱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사고 팔고 이제 주인이 이제 대전제로 요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 활동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맡은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물 화폐 기준으로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가장 디지털스러운 머니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CBS 경제연구실 오늘은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고 우리를 둘러싼 경제적 조건을 둘러보는 경제적 본능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1세기 새로운 기축 통화 후보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구태 인피닛 블록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는 달리 지폐, 디지털 화폐, 결제 수단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투자 수단이랑은 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가 오고 곳곳에 스테이블 코인이 깔리는 시점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클이랑 테더 여기가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법 통과한 다음에 다 같이 "우와 우리도 코인 발행이다."라고 나선다면 쟁쟁한 주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아마존 여기도 발행한다고 하고 메타는 발행을 하려다가 철수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신이 나서 발행을 할 거고 이런 쟁쟁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코인 발행에 나서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웹3 지갑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코인만 발행 안 했지 음. 지금 이제 철도는 다 깔아 놓은 거예요. 구글 플랫폼이 철도인 예,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이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또 유통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하고 월마트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라는 이제 거를 발표를 했고 뭐 아시다시피 메타는 페이스북 시절부터 리브라라고 해 가지고 글로벌 단일 통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대한 근데 꿈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인제 그 미국 정부에서 인제 몇 대 터지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당시 미국에서 몇 대 때릴 때 네. 그때 정부는 "이거 정부가 통화 발권자여야 되지 음. 어디서 기업이 통화를 발행해?" 이런 거였었잖아요. 맞아요. 태도가 완전 바뀐 거네요. 예. 사실 트럼프 1기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도 사기라 그러고 스테이블 음. 코인은 돈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2기 들어서면서 음. 사실 인제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음음. 그래서 사실 인제 뭐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만큼 인제 이거를 믿게 되는 아 건데 모적이 되나요? 예 인제 네네. '이해하는 게 시작됐구나.'라고 아하. 인제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메타가 원래 실현하려고 한 것도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글로벌에서 인제 메타를 쓰는 플랫폼 사용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글로벌에서 뭐 페이팔처럼 그 안에서 디지털 머니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네. 만들자라는 게 이게 목표였거든요. 음음. 근데 인제 국가들이 보기에 그거 잘못하면 쟤네가 그냥 다 먹겠는데? 이거 완전 중앙은행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청문회 들어가서 엄청 깨지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음. 뭐 별의별 짓을 다 "이제 안 했는데 할게요." 이러면서 갔잖아요. 예. 결국 이제 포기하고 네. 근데 아마 메타는 꼭 다시 할 겁니다. 예. 하겠죠. 왜냐하면 주커버그가 있는 한 음. 이런 디지털 머니 생태계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음. 이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성공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법적인 토대를 갖추는 것도 봤거든요. 음흠. 그때는 사실은 법적인 토대가 없었죠. 너무 앞서 나간 거였죠. 너무 앞서 네. 나갔죠. 너무 많이 앞서 나간 거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아 저거 내가 훨씬 먼저 생각한 건데. 그리고 이미 도로도 다 갖고 있는 입장이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인력들도 진짜 웹3 시장에서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팀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사람들은 이제 많이 떠났겠지만 그런 유산들은 많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메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월마트 코인을 누가 써?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니 아마존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쓰시면 아마존에서 뭐 구입하실 때 20% 할인 뭐 네. 이러면 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거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서클이나 테더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긴 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대마불사. 음. 너무 커져 버렸다. 얘네하고 선점하였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서클이나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에 종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뭐 유통에도 쓰일 수 어디든지.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도 쓰일 수 있고 음. 송금에도 쓰일 수 있고 약간 좀 이런 개방성이 있다는 게 일종의 장점이라고 하면 범용성이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마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아마존 같은 데서 나온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 사람들이 원래 그걸 쓰려고 한 것도 좀 할인 받으려고 음. 그다음에 조금 더 리워드 받으려고 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많이 종속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월마트 페이, 그렇죠. 싸이월드 도토리에 머물 예, 것이다. 예, 예, 예. 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화폐는 그냥 여기 유통에서만 내가 쓰는 화폐다. 근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게 디지털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호환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연합군 생기겠네요. 예. 우리 아마존과 메타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합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그동안에 이게 만약에 실물이면 네. 중간에서 누가 바꿔주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데 이게 모두 다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똑같잖아요. 그렇네요. 그냥 달러를 추종하잖아요. 1코인 1달러 이렇게 그렇기 할 때문에 테니까. 이렇게 넘나들게끔 만들게 되면 삽시간에 엄청나게 큰 근데 아마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도 그런 걸 겁니다. 그냥 너네는 아무나 다 발행해. 그러니까 무서워요. 사기 안 칠 거 아니면 네네.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라이센스 충족만 되면 누구나 다 발행해. 그러니까 대신 담보물만 확실하게 그렇죠. 갖고 있어라. 대신에 달러를 추종해라. 음. 그러면 전 세계 우리가 다 먹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달러에 취해 있잖아요. 취해 있다기보다 뭐랄까요? 종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본격화되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달러 종속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은 이 전자금융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네.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막 이슈화는 되고 있지만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있어도 사실 크게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과연 그러니까 미국이 타겟팅하는 국가들이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르헨티나랑 그다음에 터키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제 지배를 했어요. 네. 초토화시켰어.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계속 영토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그래도 펀더멘털이 있는 나라들까지 예.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누구야? 이제 우리나라 같은 어. 국가들이 제일 좋은 거죠. 어허. 얘네는 그래도 뭔가 좀 잘 싸우는 줄 알았더니만은 이게 한 번 때리니까 그냥 우르르 무너지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조건이. 이게 전자금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 통로만 앞단에 통로가 뚫기가 어려웠는데 요것만 뚫으니까 그냥 다 흡수해 버리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도 보니까 원화를 쓰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원화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국심에 기대 가지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뭔가 그쵸. 예. 경제적인 활동에서 일단 원화가 쓰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월급도 달러로 주는 게 편해. 그다음에 가맹점들도 뭐 어디 물건 사고 아니면 음식 먹는데 달러로 주겠대요. 음. 그러면 그동안에는 달러 좀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하는데 음. 근데 받아 보니까 가격 이게 떨어지는 것도 같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투자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대금 정산하는 사람들도 다 달러 달래. 음. 그럼 점점 원화의 어떤 좀 원화가 계속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쓰는 수용자들의 친연성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침투하기 쉽다. 이미 인프라도 깔렸다. 네. 거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AI 발전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물리적 AI 바로 직전에 AI 에이전트라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 동안은 컴퓨터 안에 있는 나의 에이전트한테 내가 일일이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내 취향에 맞게 일종의 뭐 원칙과 규칙만 입력해 주면 걔 알아서 결제를 하는데 그때 결제를 뭘로 할 것인가. 원화 이런 거보다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통화를 써야 된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이것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AI 시대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이전트라는 게 뭔가요? 비서. 말 그대로 비서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 진짜 수많은 앱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인제 더 이상 깔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고 근데 안 쓰는 앱들은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이게 점점 이게 통합될 거예요. 음. 그냥 에이전트만으로도 아. 은행 뭐 금융 에이전트 음. 뭐 아니면은 뭐 커머스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질 거란 말이죠. 아 제가 쿠팡이랑 이마트를 동시에 쓸 필요가 그렇죠. 없군요. 예. 내가 그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야 나 지금 세제 살 건데 음. 그냥 제일 싸고 빠른 거 고거 해서 계산해서 나 내일 쓸 거니까." 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음. 내가 일일이 쿠팡 들어가서 아니면은 뭐 이마트 들어가서 가격 비교해 음. 보고 이런 절차가 인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아주 심리스하게 음. 부드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디지털 머니라는 게 또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주문을 하고 나서 돈을 또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시 또 은행 앱 안에 들어가서 네. 그다음에 송금을 하려 그러면 또 충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카드 결제를 눌러 가지고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또 다른 앱을 동원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가 확산되게 되면 음. 더 이상 인제 그런 활동들이 필요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어떤 좀 메커니즘을 말씀드린 거고 투자 단계에 있어서는 더 이제 AI 에이전트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그 앱 안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뭐 이런 활동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뭐 자동적으로 매매를 해 줘. 아니면 뭐 이걸 사고 그다음에 저걸 팔아 음. 줘.'라는 로직만 있으면 음. 이제 알아서 증권 앱에서 인제 금융 앱에서 금융 에이전트가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걸 팔까요?" 그러면 인증해 주세요. 돈을 다시 보내 주세요. 아니면 환불해 주세요. 카드 그다음에 번호 입력하세요. 예. 통화 바뀔 때마다 계속 뭘 또 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 환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디지털 머니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어허. 심리스하게 그냥 뭐 증권 앱을 왔다가 은행 앱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사고 팔고 인제 주인이 음. 인제 대전제로 요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세부 활동들은 자기가 알아서 인제 음. 맡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음. 그러면 그게 인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물 화폐 기준으로 될 거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디지털 머니가 필요한데 네. 디지털 머니의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디지털스러운 머니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발전할 어떤 AI 시대에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용자의 그런 니즈들, 투자자의 니즈들, 그리고 미국이 구상하는 '우리 채권 좀 팔아 줘.' 음. 니즈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될 것 같다라고는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리면 사실상 달러가 풀리는 거라고 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 패권이 더욱 공고해지겠구나.'라고 했을 때 원화도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제일 이 대목에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떠오르는 주체는 중국 같아요. 음. 중국은 미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와?'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안화 가지고도 뭐 디지털 화폐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시도는 얼마나 됐고 좀 맞설 만한 것인지 지금까지 얘기 쭉 들어보면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네. 지금 드라이브를 로드맵이 좀 달라요. 어. 보면 과거 1기 그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더 밀고 있었거든요. 중앙은행만 발행해야 돼. 그렇죠. 통제력이 아주 예. 강하겠군요. 그냥 뭐 예금이 음. 그냥 디지털 머니로 바뀐다. 뭐 그냥 뭐 소위 그냥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낸 음. 포인트다.'라고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실 인제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그걸 본따 가지고 또 작년에 테스트도 많이 하고 네. 했는데 한은이 밀고 있습니다. 예예. 중국은 특히 이 디지털 커런시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를 밀고 있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확 돌아섰죠. 예. 완전 네. 돌아섰잖아요. 안티 CBDC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 예. CBDC는 발행 못하게 했더라고요 예 아예. 예. 네. 그래서 완전 노선이 다른 거죠. 네네. 이 화폐에 대한 속성은 비슷한데 음. 이게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게 승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음.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한 계기도 이게 민간에서부터 고객 수요에 의해서 인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말도 안 되게 엄청 빨라요. 음. 근데 이 이 중국에서 만드는 이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다운식으로 정부에서 지금 음. 이거를 시도해 가지고 민간으로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써." 예. 그러면서. 근데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쪼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니 지금 페이도 잘 되고 카드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그 중국 가 보면 뭐 알리페이로 뭐 거지도 인제 구걸받는다라고 하는 동명한다. 시대에 왜 굳이 그걸 또 써야 되지? 음. 근데 이걸 쓰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소액이라도 아마 인제 거지들한테 이 디지털 위안화로 만약에 받게 되면 아마 세금 다 때릴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인정사정이 없나요? 아이 다 보이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중앙은행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투명하다. 정부가 그렇죠. 모두 통제가 예. 가능하다. 예. 투명하다라기보다는 정부의 검열에서 벗어날 벗어날 수 수가 없는 거죠.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선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인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결국에는 트럼프의 속내는 인제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게 목표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민간의 어떤 입장에서는. 수요를 근간으로 해서 빠르게 퍼뜨리겠다는 게 목표인 거고 음. 사실 위안화는 그것보다는 이제 중앙의 어떤 중앙 정부 통제 하에서 이 화폐의 어떤 팽창을 화폐 활용도를 더 음. 높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략이 다른 거죠. 전략이 다른데 그 두 개, 중국은 이 화폐로 맞붙어서 이길 생각을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의 통제력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화에 맞서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를 할 것 같거든요. 이 속도로는 저거 못 따라가 알 것 같거든요.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통제력을 우리는 포기할 수 음. 없어'라고 결심한 게 아닐까. 너무 거대하게 풀리니까 미국 통화는. 그래서 중국은 좀 이렇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네. 홍콩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홍콩을 어떻게 해요? 홍콩이 중국의 일종의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은
비트코인도 금지고 뭐 모든 코인들은 다 이제 퇴출시켰어요. 어딜 감히 탈중앙화 코인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거는 위안화의 위협이 될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사실 과거부터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제재도 크고 하니까 재산을 다 이제 해외로 들고 나가게 되는. 근데 그게 위안화라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게 탈중앙화폐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린 중국스럽게 다 네. 막아버린 거죠. 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다 빠져나가서 전부 다 미국으로 가네. 음. 야 이거 이러다가는 미국에 또 이게 패권을 넘겨주겠다 네. 싶어서 지금은 이제 홍콩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홍콩은 이 코인의 어떤 매수 매도도 굉장히 자유로울 뿐더러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서 그 얼마 전에 홍콩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법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음. 그래서 법을 통과시킨 건 올해고 사실 작년부터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 일종의 이제 샌드박스죠. 약간 모래성처럼 이렇게 내가 장터를 만들어 올 테니까 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해보고 한번 테스트 이것저것 해봐.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주체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럽도 있고 우리나라 얘기는 또 해야 되겠죠. 일본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강력한 국가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을 보니까 나름대로 관련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미카라고 해서 근데 그 미카를 보니까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법 대비 조금 더 규제가 많다. 이런 인상도 또 받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은행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유럽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된 스테이블 코인 공습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주체가 될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금융법을 보면 네. 사실 그 우리나라 금융법은 먼저 이렇게 만드는 법이 없거든요. 항상. 항상 어디를 벤치마킹을 해요. 아. 근데 항상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유럽 아니면 일본이거든요. 여기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던데. 예.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수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미국도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이제 곳곳에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은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탑다운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활성화해라라는 네. 대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음. 이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발행 그다음에 국채를 통한 발행 뭐 이런 것들 통화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민간에 좀 친화적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또 미국의 이제 은행들이 견제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미국 은행들이 제일 지금 네. 뭐랄까? 유탄을 맞은 것 같던데요. 네. 음. 지금 뭐 발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은행의 라이센스를 지금 따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게 은행이랑 지금 뭐가 달라? 은행이랑 뭐가 달라. 음. 나 은행 그리고 내가 규모가 작아? 음. 작년에는 작았지. 음.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은행하고 한번 맞짱 떠볼 만한데? 음흠. 라고 하니까 은행 라이센스 네. 따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은행 연합회 차원에서 계속 막고 있죠. 절대 주면 안 된다, 쟤네는. 하나 주면 계속 줘야죠 또. 그리고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이죠. 예.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이거 은행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의 일부 권한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막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만큼 막을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트럼프 임기 내에 과연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새로운 달러의 수요처도 찾아내고 국채 발행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기 전까지는 이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미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미 조성된 게 아닌가. 다른 나라들이 이미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네.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저희는 우리나라 국민이 인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빠르게 발견을 했지만 네. 사실 제도는 그에 맞춰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점은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망이라고 하는 것도 스테이블 코인에서 많이 쓰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더리움 같은 거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음.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네. 지금 제도적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조금 너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면 음. 사실 주도권 다 뺏겨 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동안은 이제 안정적인 유럽과 일본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조금 인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좀 벤치마킹하고 음. 그다음에 조금 전향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 미국을 비롯한 음.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좀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음. 국가들의 어떤 규제를 좀 더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제도화 이슈니까 이제 국가적 수준에서 다뤄야 될 얘기라면 거기에 이제 바탕이 되는 개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또 세력이 되려면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미국발로 쏟아져 올 것 같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종의 기회로 삼고자 했을 때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거를 산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교환 수단이고 자산으로서의 개념은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산으로서 약간 투자 대상으로서 삼을 만한 이 환경의 어떤 대상은 뭔지가 궁금해요. 이를테면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일 수 있는 음. 어떤 도로, 인프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섹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보통 달러를 인제 사람들이 살 때 투자를 할 때 보통 이 증권사 앱에서 보통 미국 주식 하려고 달러 많이 바꾸시죠. 그쵸. 스테이블 코인도 바꾸고 나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어떤 투자로서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금융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음. 금융 활동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디파이라는 거예요. 네. 디파이. 이게 들어가면은 인제 좀 어렵긴 한데 네. 쉽게 말해서 어 웹3 시장에 이 디지털 화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도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뭐 거창하게 해서 금융이지만 돈 빌려주고 음. 돈 뭐 좀 이자를 받고. 빌려받고 이자 받고 그다음에 그거 약간 좀 운영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해 가지고 이문 남기고 뭐 그런 거를 인제 금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도 금융업이라는 게 있지만 요쪽 시장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많이 커져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음.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를 보시면 아직 90%가 이쪽에서 쓰이고 있어요. 음. 뭐 무역 대금을 쓴다, 결제해서 쓴다 이거 10%도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나서 묵혀 두는 것보단 여기서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일부 뭐 예치를 해서 운용 수익을 나눠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뭐 스테이킹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음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머니 리셋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정구태 대표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일 테니까 그때도 한번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